오늘 기자회견은요, 먼저 유석춘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창당 준비 과정에 대한 경과를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창당에 대한 간단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당 제안문의 초안을 만드신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님께서 제안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서 간단한 질의응답을 하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석춘 교수님의 간단한 경과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당을 새로 만드는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모양으로 망가져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은 각자 하고 있다가 2020년 올해 6월 15일 날 한국 유튜브 방송협회에서 총선 결과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개최할 때 이제 저도 토론자로 갔었고 뭐 발표자 토론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게 좀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산발적으로 각자 걱정만 할 일이 아니라 뭔가 좀 제대로 된 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모임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시발점이 된 선교사들이 묻힌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이분들은 조선이라는 나라 혹은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이역만리에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서 이 자리에 묻혔는데, 우리는 지금 엄청 발전된 나라를 물려받아서 살고 있는데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나눴고, 그 이후에 그래서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주제로 2차례 정도 큰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과잉 방역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라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또 기자회견을 2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날 조찬 모임을 하면서 오늘 이따가 말씀드릴 당의 큰 골격이 되는 강령의 여러 가지 분야의 내용을 좀 다듬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 한 가지만 드리면은 그 안심소득제를 주장하고 계시는 박기성 교수를 모셔서 박기성 교수가 얘기하는 안심소득제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이것은 우리 당의 강령으로 삼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매주 수요일 그런 모임을 하면서 강령을 다듬었습니다. 그런 활동 끝에 이제 이따 말씀해 주신 우리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께서 이제 오늘 제안문의 초를 잡으셨고, 제안문 초를 잡은 것을 저희들이 구글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좀 돌리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돌리는 작업이 시작이 안 됐지만 현재 구글에 공식적으로 이름이 나와 있는 게 250명 남짓합니다. 물론 구글에 뭐 여러 가지 펑션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문의까지 하고 해서 한 300명 정도의 동조자가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설문에 그 조사의 끝에 보면은 회비 1만 원 이상, 나중엔 당비가 되겠죠. 당비 1만 원 이상을 내겠다라고 동의해 주신 분들이 말하자면 300명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작은 숫자이지만 저희는 실질적으로 스스로 부담을 무릅쓰면서 이런 일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벌써 300명이나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오늘 이제 앞에 나온 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연세대 교수를 정년을 해서 마쳤고, 한 3년 전에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홍준표 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당의 혁신을 제가 이끌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혁신위원장 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총선이, 아니죠,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 지방선거 하루 전날
좀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이 있으면서 지방선거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가 선거에 승리하는 것을 전혀 도와주지 못한 이유가 가장 컸다고 생각하고요. 나름 그 당시 여러 가지 혁신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지방선거 참패로 끝나면서 그 당시 만들어놨던 어떤 틀이 다 흐트러져 버렸고, 그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이 이제 여러 비상체제를 거치다가 지금은 김종인 체제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보기에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세한 거는 앞으로 이제 저희 당 활동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 바로 옆에 있는 분이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님이시고, 이번 창당 작업에 내용을 만드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김정희 에덴 크리에이터스 대표이신데, 그동안 여성들의 인권 문제, 특히 뭐 동성애 문제나 또 페미니즘 문제, 장애인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활발히 해주셨고요. 제 오른쪽 끝에는 차선호 캠페인 전략 연구소 연구원이시고요. 제 왼쪽으로 두 번째에 서상범, MB정부에서 외교수석실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끝에 계신 분은 이광은 한국외국어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님이십니다. 이상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호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선언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선언문은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자유책임 시민정당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지난 3년 반 동안 자칭 민주진보 세력의 무지몽매, 시대착오, 오만독선, 위선 거짓에 놀랐다. 안보자폭과 외교자폐, 경제자살과 고용확산, 원전 파괴와 법치능멸에 놀라고 코로나 역병을 빙자한 국민기본권 말살과 서민경제 압살에 경악한다. 상소, 하교, 엄벌청원, 벼슬하사, 자유적 형벌 등 조선이 거세게 부활하고 자유인의 공화국 대한민국이 속절없이 바스라지고 있다. 가장 경악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은 이 지독한 태행과 야만에 맞서 싸우리라 기대한 무려 100석이 넘는 자칭 자유보수 야당의 무기력과 자고우면 기회주의다. 야당 교체와 정치혁명이 필요하다. 법제도 혁명과 정신문화 혁명이 필요하다. 이 역사적인 대업은 강건한 혼, 숙성된 국가 비전, 담대한 개혁 전략, 건강한 조직 문화를 공유하는 힘있는 정당 없이는 이룰 수 없다.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이 지난 수년 동안 보여준 모습은 보수, 자유, 우파, 애국 시민과 보편, 지선, 양심을 추구하는 중도적 시민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남겨주었다. 국민의힘은 혼과 어리없는 정당이다. 소명과 대의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었고 자강의 패기와 다음간 동기에도 없다. 김종인의 숱한 해당 행위와 시대착오적 노선과 독선적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없다. 자신들의 혼과 을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없으니 애국심과 투지가 넘치는 강화문 광장 투쟁 시민을 거구나 아스팔트 우파라고 배척한다. 국민의힘은 성찰과 완성이 없는 정당이다. 2020년 8월 13일 내놓은 4.15 총선 백서는 김종인과 국민의힘의 녹선지력과 제일한 성찰 반성 능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핵심 패인으로 지목한 중도층 지지 회복 부족의 실체와 원인을 완전히 헛짓고 있다. 중도층의 외면은 당이 아스팔트 우파를 너무 가까이 해서가 아니라 보수자유 우파가 지겹게 보여준 고루함과 기득권 집착, 그리고 수구자파의 거짓 선동이 합작한 두터운 비호감을 불식시키지 못한 데 있다. 통합과 내려놓기를 고창하면서도 정치 기득권 유지에 여념이 없던 당권파의 표리부동한 모습, 특히 공천 추대와 선거 전략 무능이야말로 불신과 비호감의 불에 들이붙는 기럽이었다. 이런 김종인 비대위 체제 하에서 개선은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찰과 철학이 없는 정당이다. 2020년 9월 2일 발표한 신강령은 통찰부실, 철학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공공양반사회와 간종민비 사회에 대한 혁파 의지도 없고 원전 생태계 붕괴에 대한 위기의식도 없다. 불공정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경제를 질식시키는
경제 민주화를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코로나 정치 박력의 짓밟히는 국민 기본권, 재산권, 서민 생존권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도 없다. 설상가상으로 8.15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방역 상식을 내팽개친 파쇼적 폭압을 견제는커녕 거구와 선긋기를 한다면서 오히려 옹호한다. 국민의힘은 당내 경쟁과 민주주의를 기피하는 정당이다. 정치 기득권자들의 대권욕, 당권욕, 공천욕에 의해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왜곡된 정당이다. 요래를 찾기 힘든 1년짜리 비대위를 만드는 등 전당대회를 한사코 기피한다. 당원을 늘리려는 운동도 하지 않고 할 의사도 없다. 김종인 체제 결정 과정에서 84명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자신의 권한을 곧 합칠 비례대표 19명과 역량 있는 원외, 낙천자, 열성당원 등 다른 구성원들과 나누려 하지 않았다. 민주정당을 사칭하면서 박수와 추대로 과두지배 체제의 영소관을 꾀한다. 황교안의 대권욕에 의해 사실상 쫓겨났지만 지역구 유권자로부터 신임을 받은 유력한 당권 대권 경쟁자인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의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5.18 묘역서 무릎 꿇는 연기는 할 줄 알아도 지지층이 보고 싶어하는 승리를 위한 화합과 단결 연기는 할 줄 모른다. 국민의힘은 배신 정치와 뺄심 정치가 골수에 서매된 정당이다. 1987년 이후 주류 보수 우파 세력은 수구좌파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자신의 한 블록을 꼬리 자르기식으로 청산척절하면서 몸통, 아니 정치 기득권을 보존하는 얍삽한 정치를 해왔다. 동지의 목을 쳐서 흐르는 피를 얼굴에 발라 변화, 개혁, 품격, 도덕성, 중도 따위를 가시해왔다. 이질긴 악습한 박근혜 탄핵 동조로 4.15 총선 기간에는 막말 후보 제명으로 지금은 중도화라는 미명하에 광화문 광장 투쟁 시민과 절연으로 강령에서 보수 삭제로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임명된 엘리트 정당이다. 지역구 의원 전원은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보수 특파 출신으로 공천권자의 눈치를 살피는 요령이 몸에 배어있다. 잡초 근성보다 하초 속성이 강하다. 민주당은 여당이 되었어도 야당 체질과 시민운동가 습성을 탈피하지 못한 게 문제라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되었어도 여당 체질과 관료 습성을 탈피하지 못한 게 문제다. 국민의힘은 가짜 중도요 민주당 이중대 정당이다. 김종인식 중도는 자칭 민주진보에 이념정책적 도덕적으로 주눅이 들어 이들의 가치정책 역사인식을 추종하는 노선에 불과하다. 보수자유가치와 광화문 광장 투쟁 시민들을 외면하는 배신 노선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지지를 구걸하는 자가당착 기회주의요 반사이익 독점을 통해 거저 먹으려는 얌체 노선이다. 보수자유 우파 가치와 건국 정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없으니 진정한 보수가 될 수가 없고 지금 그리고 여기의 모순부조리의 핵심을 알지 못하니 시대에 적중하는 진정한 중도도 될 수가 없다. 그 종착지는 짝퉁 민주당이다. 이런 당 같지 않는 당으로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2022년 대회전 승리는 어렵다. 전후 신조로 승리하더라도 저들의 집요한 발목 잡기를 이겨낼 수 없다.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새로운 정당이 국민의힘을 대체해야 문정권과 수구좌포의 합류를 느끼면서도 여전히 보수자유우파 지지를 망설이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지금 한국 정치의 절체절명의 과제는 국내외의 환경변화와 화석화된 운동권 정권에 의해 그 모순과 취약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기존의 발전체제를 재구축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을 다시금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 새로운 가치, 이념, 법, 제도를 구축하는 일이다. 부분적 개선이 전체적인 태형으로 기결되는 일이 다반사인 지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비전 없이는 국가도 미래도 책임질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환미도면 강화, 연방제 통일 반대, 자유통일 만세 등을 줄기차게 외친다고 해서 문정권의 폭정과 실정에 분노하고 보수자유 우파에 실망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새로운 비전과 이를 책임질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에 새로운 정당의 가치 비전과 중점 투쟁 과제를 집약한 강령의 개요를 제안한다. 물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외교안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해양 문명국가의 연대를 강화하여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한다. 가치와 이익을 폭넓게 공유하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한일 협력을 강화한다. 북한 비핵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고 북핵 대응 B플랜을 마련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북한 수령 체제에 의한 주민 통제력 강화에 협력하지 않는다. 청년이
군에 지원할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여 지원병제를 근간으로 삼는다. 경제노동강령, 자본, 금융, 토지, 노동, 기술 등 생산요소의 창조적 해체와 결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업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인재가 국내 창업과 민간기업 취업에 뛰어들도록 사회적 유인 보상 체계와 위험 완충 체계를 개혁한다. 이를 위해 재산권과 노동권, 공공과 민간, 기존 취업자와 미래 취업자 간 권리의 극심한 불균형을 바로 잡는다. 파탄난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폐기하고 자유주도, 개척주도, 유효수요 고도화 산업화주도 성장 전략을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삼는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어도 억울하지 않고 살만한 세상을 만든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태양광 관련 부정비리를 규명하는 투쟁에 앞장선다. 복지연금 저출산 강령, 중부담 저복지의 가렴주구 국가를 중부담 중복지의 정상적인 복지국가로 바꾼다.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미달하는 부분의 50%를 보청급여 형태로 선지급하고 후정산하는 안심소득을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개혁, 공공개혁, 규제개혁, 복지개혁을 추진한다. 관존민비형 공무원연금 제도와 인구가 급감한 후세대의 가중한 부담을 떠넘기는 세대 착취형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한다. 결혼 문턱을 낮추고 출산휴가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신혼부부에 대한 조건부 정부 대출 1억 원 제도를 도입하되 자녀 1명이면 이자 면제, 2명이면 반액 탕감, 3명이면 전액 면제한다. 교육강령,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살만한 세상을 만든다. 교육과정의 개인, 산업, 지방 맞춤화를 위해 학교의 자율화, 교육규제의 지방화, 수요자 참여를 확대 강화한다. 직업교육과정을 늘리고 내실화하여 기업의 수요에 맞추도록 한다. 한국 역사를 세계와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이해하도록 역사지리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를 통합한다. 저출산 쓰나미에 노출된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공공강령, 독점과 특권의 본산이자 부당한 약탈과 억압의 중심인 정부와 공공부문의 규모, 조직, 본능을 최소화, 효율화, 유연화, 공공화한다. 공공의 양반화 관의 상변화를 철폐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 승진, 보직, 감사, 임금, 연금 제도를 개혁한다. 정치, 지방자치 강령, 자신의 힘으로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자유책임정신을 기반으로 보충성 원칙을 중심으로 시장자치, 커뮤니티자치, 지방자치를 확대 강화한다. 지방이 자신의 처지와 특장점을 약전의 발판으로 삼아 노동, 교육, 경제 규제 관련 정책 실험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인사조직권, 입법권, 재정권을 확대 강화하고 근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한다. 자의적이고 과도한 국가 규제와 형벌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그 모태인 쓰레기법과 무한 법령을 철폐하여 법의 지배, 즉 룰 오브 로를 정착시킨다. 생산적 정치 경쟁과 대승적 정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구조, 선거제도, 정당체제를 도입한다. 국고보조금에 기세하여 당원과 당비의 소중함을 모르게 만드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개혁한다. 우리가 만들려는 정당은 구성원과 지지자들이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며 교육, 선전, 정치토론, 조직활동이 활발한 정당이다. 당원의 당비와 참여에 의존하는 당원 주권 정당이다. 그야말로 당원증이 자랑스러운 정당이다. 홍가를 읽고 민주당 이중대로 전락하는 자칭 보수자유정당 국민의 힘에 절망하고 후손들이 목도할 끔찍한 미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자유책임 시민들과 보편지성양심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한다. 제안자는 오늘 현재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그 다음에 김성욱 중앙대 명예교수,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 원장, 김정희 에덴 크리에이터스 대표, 아까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남석현 새로인 교육 대표, 그 다음에 유석춘 우리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님, 그 다음 박봉철 모비딕 산업개발 대표, 서상범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 그 다음에 서상열 전 울산교육문화발전연구소 이사, 이경훈 파피루스 바스켓 재단 이사장, 그리고 이강은 한국외대 교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호 전 여의도 연구원 상금 부원장, 정규재 펜앤마이크 대표,
조우석 전 KBS 이사, 차선호 캠페인 전략 연구소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인식 자유민주 국민운동 상임대표, 표병관 대구문제연구소 대표, 그리고 임무영 변호사를 포함해서 제안자 300명의 이름으로 자유책임 시민정당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